합리적인 투자자는 투자 실행 후 실현 가능한 수익에 만족하는 반면 투기적인 투자자는 투자 실행 후 소위 더블, 2배의 수익에도 여전히 불만족스러워합니다. 수익률은 합리적 투자에서 수반되는 가능성 높은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죠. 기대 이상의 횡재를 바라는 투자는 위험의 임계치를 넘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칫 투자 본연의 목적을 허물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동안 대체 투자에 대해서 쭉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위험한 대체 투자가 무엇인지,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대체 투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사님 바로 여쭤볼게요. 위험한 대체 투자가 뭔가요? 네, 제가 금융 현장에서 많은 고객님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곤 합니다. 안전하면서 수익률 높은 것을 추천해 주세요. 제가 금융회사에서 약 20년 넘게 상품 관련된 일을 해왔는데요. 아쉽게도 이 물음에 대한 정답을 아직도 찾지 못했습니다. 네, 저도 리서치 업무만 한 20년 가까이 했는데요. 그게 저도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두 분이 모르시면 어떡하죠? 네, 안전하면서 수익률이 높은 상품, 좀 쉬워 보이는 질문이지만 질문 자체가 모순인 질문입니다. 즉, 리스크와 수익률은 정비례 관계라는 게 경제학 공식을 무시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 공식을 무시한 투자를 갈망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위험한 투자는 이런 모순에서 출발하는데요. 리스크를 지지 않으면서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거? 이게 바로 위험한 투자가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투자자들이라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 수준을 설정한 후에 본인의 적합한 상품을 찾아야 하는 것이 기본인데요. 안전하면서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찾는 것은 지금 말씀대로 모순된 출발이라고 볼 수 있죠. 아, 그런가요? 저는 금융기관에 가게 되면 안전한데 수익률이 높은 상품 알려주세요 이랬는데 그러면 안 되겠네요. 이런 위험한 투자 사례 하나를 또 사례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채권을 투자하시는 투자자들께 국채라는 단어는 매우 안정감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사는 사람은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한 국채 이상의 안전한 채권 투자는 없다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해외 국가의 국채에 투자하는 경우는 다소 다른데요. 과거 러시아 국채가 잠시 투자 붐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국내 채권 금리가 저금리 기조를 이어가고 있을 때 러시아 국채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어서 매력적인 해외 채권 투자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1998년 8월에 러시아가 디폴트를 선언하면서 러시아 국채 가격은 폭락을 했었습니다. 즉 러시아 국채에 투자하신 분들은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국채라는 단어에서 오는 안정감으로 리스크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과 단순히 높은 수익률에서 오는 만족감으로서 러시아라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판단하지 못했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14년인가요? 그때도 러시아의 디폴트 가능성으로 시장이 크게 출렁거린 적이 있었는데요. 아무리 국채라고 할지라도 해외 국가의 국채는 안정성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판단이 필요하죠. 그렇군요. 우리가 단순하게 보이는 것만 가지고 투자를 판단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두 분 전문가님께서 보시는 이 실패한 대체 투자는 무엇일까요? 네, 제가 말씀드릴까요? 저는 대체 투자에 있어 자신이 설정한 투자 기관과 달리 투자 대상 자산을 잘못 선택해서 투자한 것이 바로 실패한 대체 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단순하게 실패한 투자라고만 한다면 투자 원금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이건 좀 다른 차원이네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대체 투자를 함에 있어서 대부분이 자신이 투자 성향에 맞게 투자 대상을 골랐을 겁니다. 그러나 투자 성향에 맞는 투자 대상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생각한 투자 기간에 맞는 투자 대상을 고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마치 좋은 주식을 낮은 가격에 매수했다면 충분히 기다려야 목적한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데 조급한 마음에 샀다 팔았다 하면 생각한 수익률은커녕 손실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 기간을 설정했다면 그걸 좀 꾸준하게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실패한 대체 투자 이거의 사례를 좀 하나 들어주시겠어요? 제가 아는 모 투자자는 해외 부동산 사모펀드에 가입을 했다가
만기 시에 발만 동동 굴리는 상황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산이 바로 매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기가 연장된 사례인데요. 그 투자자의 투자 자금은 만기 이후에 사용처가 정해 있었던 자금이었습니다. 물론 투자한 상품은 만기가 연장되더라도 지급하기로 한 배당은 대부분 지급이 되었지만은 적기 매각이 안 되면서 만기가 연장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투자한 투자금을 바로 회수할 수 없었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반드시 투자 기간이 여유로운 자금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은 케이스입니다. 네, 이사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투자 기간에 맞게 투자 대상을 선택하는 것도 무척 중요하겠어요. 그렇다면 소장님은 어떤 것이 실패한 대체 투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무엇보다도 모르고 투자하는 것이 가장 실패하기 쉬운 대체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대체 투자 상품의 대상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눠왔는데요. 정작 남들이 좋다고 해서 묻지마 투자 형태로 하더라, 카더라, 이런 말만 믿고 투자하는 따라쟁이 투자 방식은 반드시 낭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모르고 하는 투자, 누가 그렇게 하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저도 사실 어디서 누가 좋다고 하면 이거 한번 투자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 모르고 투자하는 사례가 많이 있나요? 예상보다 주식시장이나 이런 금융시장에서는 이러한 사례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소위 불나 방식의 이 묻지마 투자가 판을 치고 있는데요. 대체 투자에 있어서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그 가상화폐,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유명한 많은 투자자들도 비트코인에 투기적으로 투자를 했다가 실패한 사례나 일반 투자자들도 이런 묻지마 투자 대열에 동참했다가 좀 안 좋은 결말을 맞이한 뉴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맞아요. 비트코인에 잘못 투자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뉴스도 본 적이 있고요. 정말 슬픈 것 같아요. 네, 사실 비트코인 투자 강품 대열에 동참한 투자자들 중에는 상당수가 비트코인이 어떤 건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이제 무작정 따라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비트코인, 가상화폐나 이런 블록체인 그 기반 기술들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분명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필수 기술, 아이템으로 볼 수 있지만요.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려서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무작정 쫓아가기에는 좀 위험한 상황이죠. 네, 저도 한때 비트코인이 워낙 붐이다 보니까 비트코인 한번 해볼까? 근데 대체 비트코인이 뭐야? 근데 그때 가만히 있길 진짜 잘했네요. 다행입니다. 근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기술에 대한 투자보다는 그냥 투기성 투자가 장악하고 있는 시장 분위기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어딘가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선행 공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엇이 위험한 투자이고 또 실패한 투자일까요? 대체 투자 스쿨과 대장정을 같이 해온 여러분 스스로가 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해 주신 두 분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